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고함이 오가고 있는데요. 당신 도시락 때문에 엄마들이 학교에 전화해서 난리예요. 10년 넘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한인주부 은주 씨를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5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낯선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저는 미국에서도 교육 현장에 발을 들이고 싶어 서브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서브 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낼 때 대신 수업을 맡는 일인데 출근이 자유로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서브 교사로서 일은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인솔할 때만 해도 미국 급식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경제 강국인 나라니까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급식 식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짜고 제철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는 급식 시스템이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매일 아이들 앞에 놓이는 것은 패티 하나 올려진 햄버거, 짠맛이 강한 감자튀김,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초코우유였습니다. 채소라고는 냉동 채소와 케첩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학교 급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케첩을 채소로 분류한다는 점이었어요. 금요일은 피자데이라며 냉동 피자가 나왔고 가끔은 핫도그데이로 소시지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급식 실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 교육 예산 삭감으로 학교 급식 비용이 크게 줄었고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겹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급식 조리사를 고용할 예산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는 냉동식품을 데워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식습관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아동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 아동의 약 20%가 비만이고 30% 이상이 과체중인 상태라고 해요. 저당 고지방 음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E형 당뇨병 위험도 크게 높이는데 이전에는 성인병으로 여겨졌던 E형 당뇨가 이제는 10대 청소년에게도 흔히 발견된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비만과 당뇨병 외에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학습장애와 같은 문제도 식습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색소, 방부제, 과도한 설탕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민지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뼈와 근육 발달은 물론이고 두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어렸을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이어진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부실한 급식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모들은 대안으로 외부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기도 해요. 학교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가격도 비싸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주문해봤더니 누텔라를 발라 만든 샌드위치, 포장된 과자, 젤리, 그리고 설탕이 가득한 주스가 전부였어요. 심지어 가격은 한 끼에 $8나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서 이웃 엄마들에게 물어봤죠. 대부분은 아침에 바쁘다 보니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랩을 싸주거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엄마는 미국에서 자라니까 미국 음식을 먹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기로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도시락이지만 여기에서는 꽤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내 도시락 보고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맛있어 보인다고 조금만 나눠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더 많은 양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요. 한국식 도시락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 아이들은 금세 맛에 반해버렸나 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건 컬러풀한 주먹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작게 만든 불고기였어요. 민지의 도시락은 학교에서 금세 인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민지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싸보냈을 뿐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록달록한 주먹밥과 달걀말이, 미니 불고기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였죠. 어느 날 학교 픽업 시간에 낯선 엄마가 다가왔어요. 민지 반 친구 엄마라며 자기 아이가 매일 우리 도시락 얘기만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렸죠. 그러나 그 엄마는 직장에 다니느라 아침에 그런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제안했습니다. 혹시 비용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자기 아이 도시락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승낙했어요. 대신 재료비만 받겠다고요. 이윤을 남기는 일보다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민지 도시락 만들면서 하나 더 만드는 건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첫 주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본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주문이 6개로 늘어났어요. 미국 엄마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한인 가정에서도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도시락을 챙길 시간이 없는 한인 부모님들이었죠. 홈메이드 도시락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주문은 계속 늘어났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주말에는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남편과 함께 소규모 도시락 가게를 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주택가 근처 상가에 적당한 주방 공간을 알아보고 필요한 장비도 조사했습니다. 한식 도시락에 특화된 가게를 열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위생 허가와 사업자 등록이었습니다. 미국의 식품 관련 규제는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한인 사업가 모임에도 참석해 조언을 구했어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민지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와 면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민지에게 문제가 생겼나 싶어 걱정했죠. 혹시 도시락과 관련된 일인가 싶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감 선생님 사무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는 영양사와 행정, 담당자까지 3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즉시 느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서류 파일을 꺼내며 말을 시작했죠.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식을 배포하는 행위는 학교 규정과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사도 학생들의 알레르기나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당장 변명하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고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재료비만 받고 도시락을 만들어준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교감 선생님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당분간 도시락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어요. 회의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시작하려던 사업도 무산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상황을 들은 후 저를 위로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도시락을 주문했던 모든 학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격분해서 학교에 항해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학부모님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PTA 학부모 교사협회 회장님도 나서서 이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해요. 다음 날 한 학부모님이 연락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나서서 해결할게요. 학교 행정실이 항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규정이 어디 있냐고 모두들 화가 났다고 했죠. 처음에는 더 큰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를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한 학부모가 연락해 왔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학교 행정실이 민원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건강한 대안을 막는 건 말도 안 된다. 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방해하느냐며 항의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PTA 학부모 교사 협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했던 도시락의 영양과 질에 대해 모든 학부모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오히려 학교 급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해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이후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뜻밖의 제안을 들었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한식 문화와 건강한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학부모 세미나를 열어 교육을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세미나를 요청한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학교 운영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결국 한식 도시락의 인기와 영양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규정상 문제가 있으니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자 등록과 위생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첫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도시락 메뉴를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자료도 준비했어요.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의 건강상 2.5색 음식의 영양 균형, 그리고
한국 전통 도시락의 역사까지 조사했죠. 세미나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교사들이 참관했죠.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친 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 도시락을 꾸준히 먹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경험을 나눠주신 거죠. 한 엄마는 항상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부족했던 아이가 한식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후로 활력이 넘치고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의 만성적인 소화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식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후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없는 자연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간단한 도시락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며 추가 수업을 요청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이런 교육이 학교와 가정 모두에 유익하다며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학교 공식 프로그램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더 많은 학부모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위기는 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학교 세미나의 성공 이후 저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 학부모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드디어 도시락 가게를 정식으로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주택가 상가 한 켠에 30평 남짓한 공간을 임대해 주방 시설을 갖추고 K-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죠. 사업자 등록과 위생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식품 관련 규제는 매우 까다로웠고 외국인인 저에게는 더 많은 서류와 증명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민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메뉴 구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양과 맛을 더해 한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거든요. 김밥, 유부초밥, 불고기 주먹밥 같은 기본 메뉴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한식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어요. 시작은 민지 학교 한 곳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변 학교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식 재료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철 나물이나 신선한 한국 채소를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구매했지만 물량이 늘어나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현지 식재료로 대체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어요. 미국에서 구하기 쉬운 시금치, 당근, 양배추 등으로도 맛있는 한식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도시락 키트였죠. 미리 손질해서 포장한 재료와 소스, 그리고 자세한 조리법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고 저희도 더 많은 고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키트는 예상 이상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밤에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간단히 조리해서 도시락통에 담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제공하는 레시피로 가족 식사까지 해결하는 가정도 많아졌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봤습니다. 가게 한쪽에 시식 코너를 마련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흔한 시식 문화지만 미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한식 반찬과 김밥,
떡볶이 등을 작게 맛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 시식 코너가 의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 접하는 한식의 맛에 놀라워하며 더 많은 메뉴를 구매해 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 시식 코너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가족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김밥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즉석에서 일주일치 도시락 키트를 주문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지역 신문 기자였고 일주일 후 저희 가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식 건강 도시락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기사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직원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는 주방 스태프 3명과 배달 담당 2명, 그리고 가게 운영을 돕는 매니저까지 총 6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미국인들도 채용하면서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한식에 대해 배우고 저는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일상이 체력적으로 버겁기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요. 특히 민지가 엄마, 내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덕분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대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요.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을 알리고 미국 아이들의 식습관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있고 믿고 의지할 친구도 옆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한식에 대해 응원해주세요. 우린 지금 많은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주씨 사업이 성공해서 미국 전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